하얀 봉투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65세 막내딸은 평생 빚쟁이로 살았습니다. 오빠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가족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장례식 날 변호사가 꺼낸 서류 한 장. 아파트 세 채, 예금 10억, 모두 막내딸 앞으로. 오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장. 지연이가 갚아준 빚 30년치다. 오빠들은 한 푼도 주지 마. 사연이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2024년 11월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이었다. 금요일 오후 2시 3층 국화홀. 고인의 이름은 박정호. 향년 89세였다. 영정사진 속 그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빈소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큰아들 68세 영수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둘째 아들 66세 영철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역시 무표정했다. 언제 끝나려나? 내일 아침이면 끝나. 영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목소리엔 슬픔이 없었다. 오후 2시 30분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인이 들어섰다. 지연이었다. 65세 막내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걸어왔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왔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오빠, 영철이 코웃음을 쳤다. 유산 챙기러 왔냐?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왔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무시당했다. 지연은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었다.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아버지의 사진이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봤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연은 일어나 구석 의자에 앉았다. 가장 구석진 자리였다. 영수와 영철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지연의 존재 따위 없는 것처럼. 오후 4시 영수가 장의사를 불렀다. 빨리 진행합시다. 다들 바쁘니까.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영수가 벌떡 일어났다. 유언이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법무법인 전담 변호사 김준석입니다. 영철도 일어났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네, 6개월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지연을 봤다. 지연 씨 맞으시죠? 지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영수가 눈을 부라렸다. 왜 저 애를 부르는 거예요? 유언 집행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준석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막내딸 지연에게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영철의 입이 벌어졌다. 김준석이 서류를 펼쳤다. 고인 박정호 씨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재산이요? 네.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 서울 송파구 아파트 한 채, 경기도 분당 아파트 한 채. 뭐라고요? 그리고 국민은행 예금 7억, 신한은행 예금 3억. 그게 무슨? 총 재산 가액은 약 23억 원입니다. 빈소가 조용해졌다. 영수와 영철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지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위 재산 전부는 막내딸 박지연에게 상속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영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철은 손이 떨렸다. 지연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한테? 믿을 수가 없었다. 김준석이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고인께서 지연 씨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요?
유언에 따르며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하라고 하셨습니다. 읽지 마세요. 유언 집행인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김준석은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평생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영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만 읽으세요. 방해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영수는 다시 앉았다. 김준석이 계속 읽었다. 내 오빠들이 널 무시할 때도 아빠는 침묵했지. 하지만 알고 있었단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30년 전, 내 엄마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했지. 영수의 몸이 굳었다. 오빠들은 돈 없다고 도망갔어. 너만 혼자 은행 대출 받아서 냈잖니. 영철이 고개를 떨궜다. 25살, 갓 취직한 몸으로. 지연은 기억했다. 30년 전 그날을, 어머니가 쓰러진 날을 응급실 의사가 말했다. 수술 500만 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연은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큰오빠는 말했다. 나 지금 돈 없어. 회사 어렵거든. 둘째 오빠도 말했다. 나도 없어. 애들 학원비 내야 돼. 결국 지연 혼자 은행에 갔다. 대출을 받았다. 500만 원. 당시 초봉의 2배였다. 10년을 갚았다. 김준석이 계속 읽었다. 그 빚이 내 인생을 망쳐버렸지. 결혼도 늦어지고, 이혼까지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지연은 눈을 감았다. 맞았다. 빚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다. 빚 때문에 남편과 싸웠다. 빚 때문에 이혼했다. 모든 게 빚 때문이었다. 오빠들은 널 빚쟁이라고 놀렸어. 하지만 아빠는 알아. 그 빚이 누구 때문인지. 영수가 주먹을 쥐었다. 영철은 고개를 더 숙였다. 지연아, 아빠가 남긴 재산은 전부 내 거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아파트 세 채, 예금 10억. 내가 갚아준 빚 30년치야. 영수는 벽을 쳐다봤다. 영철은 눈을 감았다. 오빠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편지가 끝났다. 빈손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연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어깨가 떨렸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걸.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들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딸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김준석이 일어났다. 유언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연 씨, 다음 주 월요일 사무실로 오시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김준석은 인사를 하고 빈소를 나갔다. 영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 영철도 일어났다. 유언장이 이상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 지연은 그들을 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들을 똑바로 봤다. 너 유산 포기각서 써. 그래. 우리가 형제인데 혼자 독차지하게.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안 돼요. 또 뭐? 아버지, 유언이에요. 저도 따를 거예요. 야, 너 지금. 30년 전에 오빠들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영수는 입을 다물었다. 내일은 내가 해결해. 우리한테 기대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철은 고개를 돌렸다. 이제 저도 그 말 그대로 할게요. 오빠들 일은 오빠들이 해결하세요. 지연은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마지막 절을 올렸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 빈소를 나갔다. 등 뒤에서 영수가 소리쳤다. 야, 박지연.
돌아와!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장례식장을 나섰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30년 만에 보는 햇빛 같았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3장, 통장 사본 2장,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지연은 편지를 다시 펼쳤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다.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수고했다, 내 딸.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지연은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이제는 제 인생 살아볼게요. 그 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큰오빠 영수였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둘째 오빠 영철이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오빠들의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무시당할 필요가 없었다. 지연은 자유로웠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잔 아침이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지연은 커피를 내렸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연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영수 오빠 부인 은이에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큰 새언니였다. 20년 넘게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제발요. 30분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고민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어디서요? 장례식장 앞 카페에서요. 1시간 후에 전화가 끊어졌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전 11시, 지연은 장례식장 앞 카페에 도착했다. 은희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58세, 얼굴이 수척했다.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지연이 다가가자 은희가 일어났다. 와줘서 고마워요. 앉으세요. 둘은 마주 앉았다. 은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로? 은희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지연은 당황했다. 네,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알았어요. 지연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전에 엄마 병원비 지연 씨가 혼자 댔잖아요. 새언니가 어떻게? 영수 씨한테 들었어요. 그때도 알았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근데 저도 말리지 못했어요. 영수 씨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있었거든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지연 씨한테 미안했어요. 늘 미안했어요. 지연은 가만히 은희를 바라봤다. 근데 지금 영수 씨가 유산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요. 변호사 만나고 소송 준비하고 밤새 전화하고.
은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제발 조금만 나눠줄 수 없을까요? 지연은 예상했던 말이었다. 새언니, 네, 저도 30년 동안 힘들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병원비 대출 10년 갚았어요. 그 10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알아요. 결혼도 늦어지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이혼도 했어요. 빚 때문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오빠들은 뭐 하셨어요? 새언니는 뭐 하셨어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명절 때마다 저보고 빚쟁이라고 놀렸잖아요. 미안해요. 이제 와서 나눠달라고 하시면 제 30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희는 눈물만 흘렸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언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못 도와드려요. 지연은 카페를 나왔다. 가슴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오빠 내에게 안 돼요라고 말한 날이었다. 처음으로 내 뜻대로 움직인 날이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하늘이 맑았다. 일주일 후,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김준석 변호사가 지연을 맞이했다. 앉으세요. 지연은 의자에 앉았다. 상속 서류는 모두 준비됐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김준석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아버님께서 이것도 지연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받았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다. 무게가 있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지연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노트 하나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노트를 펼쳤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지연이의 30년.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다. 지연은 첫 페이지를 넘겼다. 1994년 11월 3일. 지연이가 엄마 병원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500만 원. 아빠가 준비했어야 할 돈을 25살 딸이 떠안았다. 미안하다, 지연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6년 2월 12일. 지연이가 추석 때 쌀 10kg를 사왔다. 오빠들은 손만 들고 왔는데. 고맙다, 내 딸. 또 다음 페이지. 2001년 7월 20일. 지연이가 이혼했다. 남편이 빚 때문에 못 살겠다며 나갔다고 한다. 내가 미안하구나. 아빠가 미안해. 페이지마다 지연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었다. 지연이 오빠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지연이 명절마다 홀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지연이 아버지 병원비를 몰래 낼 때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지연은 노트를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김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유언장도 쓰시고 재산도 정리하시고 아버지가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마도 오빠들의 반발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USB에는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요? 네. 아버님이 직접 찍으신 영상입니다. 지연 씨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USB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여기서 보시겠어요? 안녕 집에서. 여기서 볼게요. 김준석은 노트북을 켰다. USB를 연결했다.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지연아, 미안하다. 파일명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김준석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6개월 전 모습이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지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미안했다.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다.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들이 얼마나 너를 무시했는지.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런데도 아빠는 침묵했지. 왜였을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겁이 났어. 아들들이 등을 돌릴까봐. 가족이 깨질까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더 힘들었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지연아, 아빠가 남긴 재산은 내 거야. 당당하게 받아. 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오빠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30년 동안 내가 우리 가족 위해 희생한 것들, 아빠는 다 기억해. 아버지는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이제는 내 인생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행복해라. 내 딸.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아버지는 손을 들어 화면을 향해 흔들었다. 사랑한다. 지연아, 아빠가 항상 널 사랑했어.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지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김준석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지연을 혼자 두었다. 한참 후,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서류에 서명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김준석이 돌아왔다.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상속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석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준석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김준석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이요? 김준석,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100일째 되는 날, 형제들을 모아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을요? 김준석, 네. 지연 씨와 두 오빠님, 세 분이 모인 자리에서 이 편지를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았다. 두꺼운 봉투였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김준석, 저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봉인하셨고 100일째 되는 날까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들여다봤다. 봉투 겉면에 적혀 있었다. 내 세 자식에게 아빠의 마지막 진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지막 진실? 무슨 뜻일까? 100일은 2월 23일입니다. 그날 오후 2시에 다시 이곳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오빠들도 오나요? 김준석, 제가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아버님 유언이니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하지만 이제 곧 떠나게 될 곳이었다. 지연은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30년 동안의 기록. 아버지는 지연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연이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새 아르바이트 했던 날. 지연이 결혼식에서 혼자 눈물 흘리던 날. 지연이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 온 날. 지연이 아버지 병원에 매주 찾아오던 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연아, 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딸이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지연은 노트를 덮었다.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처럼 따뜻했다. 2달이 흘렀다. 2월 23일,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수와 영철이 이미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지연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김준석 변호사가 말했다. 김준석, 모두 오셨네요. 앉으시죠. 세 사람은 각자 의자에 앉았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김준석이 봉투를 꺼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또 편지예요? 네, 세 분께 함께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준석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 여러 장이 나왔다. 김준석이 읽기 시작했다. 내 새 자식에게 아빠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한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다. 영수야, 영철아, 너희는 지연이가 평생 빚쟁이로 살았다고 생각했지. 영수와 영철은 고개를 숙였다. 김준석, 하지만 진실은 달랐단다. 지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10년 전 엄마 병원비 500만 원 지연이가 대출받아 냈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모를 거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 사람 모두 귀를 기울였다. 지연이는 그 대출금을 10년 동안 갚았어. 매달 60만 원씩.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엄마가 퇴원한 후에도 재활치료비가 필요했지. 매달 50만 원씩. 지연은 기억했다. 그때 어머니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연이 혼자 그 비용을 댔었다. 지연이는 그 돈도 혼자 댔어. 3년 동안.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3년 동안 너희는 뭘 했지? 영수야, 넌 사업한다며 엄마한테 돈을 빌려갔고, 영철아, 넌 아이들 학원비 없다며 엄마한테 손 벌렸지. 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지연이가 몰래 엄마한테 드린 돈이었어. 지연은 눈을 감았다. 맞았다. 그때 지연은 어머니 통장에 매달 돈을 넣어드렸다. 어머니가 편하게 쓰시라고. 그런데 그 돈을 오빠들이 가져갔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야. 아빠가 입원했을 때도 그랬지. 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5년 전 아빠가 암 수술 받았잖니? 그때 수술비 3천만 원. 그건 저희가 너희가 냈다고? 아니야. 지연이가 안 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어떻게... 지연이는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3천만 원. 영수와 영철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 돈으로 아빠 수술비를 냈지. 그리고 너희한테는 비밀로 했어. 하지만 아빠는 알았단다. 지연이 집에 빨간 딱지 붙은 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는 그 빚을 대신 갚아줬어. 3년 동안 몰래 갚아줬지. 아버지가요? 그래. 아빠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영수야, 영철아. 너희가 지연이를 빚쟁이라고 놀렸지만 진짜 빚쟁이는 너희였어.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연이는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런데 너희는 뭘 했니?
무시하고 비웃고 손만 벌렸지.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영철도 울고 있었다. 그래서 아빠는 결정했어. 내 재산은 지연이에게 준다고. 이건 벌이 아니야. 지연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야. 김준석은 편지를 덮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영수야, 영철아. 지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동생을 지켜줘라. 그게 오빠의 도리다. 영수가 벌떡 일어났다. 지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바닥에 이마를 댔다. 내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영철도 일어나 지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도 미안해.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지연은 두 오빠를 봤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오빠들의 눈물이었다. 지연도 눈물을 흘렸다. 일어나세요, 오빠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두 오빠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세 남매는 서로를 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함께. 김준석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들만의 시간을 주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진정했다. 영수가 말했다. 지연아, 앞으로 오빠가 잘할게. 약속해. 나도 미안했어.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오빠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지연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오빠들이랑 화해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영수와 영철도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지연이 잘 챙기겠습니다. 아버지, 세 남매는 함께 절을 올렸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따뜻한 햇빛이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괜찮았다. 오빠들과 화해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30년의 고통이 끝났다. 이제 행복할 차례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지연은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큰오빠네, 둘째 오빠네와 자주 만났다. 명절에도 함께 모였다. 이번엔 지연은 무시당하지 않았다. 오빠들은 지연을 챙겼다. 새언니들도 지연을 대했다. 조카들도 고모를 따랐다. 가족이 됐다. 진짜 가족이. 지연은 가끔 아버지 산소에 올라갔다.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저 요즘 행복해요. 오빠들이랑도 잘 지내고, 새 집도 생겼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평안히 쉬세요. 지연은 일어나 산을 내려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지연의 인생도 그렇게 맑아졌다. 30년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 햇빛이 비쳤다. 지연은 걸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행복을 향해.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